뭐 결과적으로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받나 이런 부분 예방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보호법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할 때 이 전세 사기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집값을 속아가지고 집값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경우죠. 근데 집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파트나 실거래가가 많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실거래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어도 이게 몇 년 전에 실거래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실거래가 확인이 거의 어렵거든요. 결국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전세 사기 피해를 보면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공모를 해서 집값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때는 결국 발품을 파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발품을 파시고 주변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지금 임차를 하려는 집의 시세를 파악을 하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선순위 채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순위 채무라면 근저당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런 임대인의 부채를 특히 이제 담보로 설정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이 계약 체결 시와 막상 잔금을 낼 때랑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이게 이론상은 말이 되는데 사실 쉽진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되게 중요한 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임대인은 이 선순위 채무를 이제 확인시켜줘야 의미가 생긴 거죠.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제시를 요구하면 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금입니다. 막상 경매에 들어가면은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선순위가 사실 국세입니다. 이 국세는 지금까지 경매 절차에서 무조건 선순위였습니다. 물론 이 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실제 지방세법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밀린 국세가 있는지를 사실 알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한테 당신 체납한 세금이 얼마냐 하고 물어봐야지만 됐거든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주인이 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개정 임대차 보호법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집주인한테 이제 체납세금을 요청을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조언도 드립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때 말소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왜냐면 말소사항을 보면은 체납세금들이 나와요. 물론 이 체납세금은 말소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체납을 한 목적물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런 게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가끔 공제보험은 부동산 공제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제보험 공제 1억이나 2억은 내가 체결하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1억 2억이 아니라 그 부동산 중개인이 체결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토탈 보증을 해주는 게 1억이나 2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체결한 담보 목적물, 그러니까 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은 어떤 그 피해자들은 사고와 관련해서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그래도 믿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래도 큰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건 수임이나 상담 문의하실 부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